김호의 서바이벌 키트.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인데요. 허지원이라는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제 새로 이제 해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또 이제 다음번에 걸쳐서는 좀 약간 뭐 성숙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허지원 교수는 이제 상담 심리와 뇌과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도 3년간 근무를 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아주 젊은 교수님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알기 쉽게 전문적인 내용을 적어 주었고, 그래서 이게 청취자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혹은 책을 읽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위로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그 패턴을 자주 보였었는데요. 누가 너무 잘하셨어요라고 칭찬을 했을 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극구 부인을 하는 게 있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 정말 잘했죠. 이런 그렇죠. 이상하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서는 괜히 그거를 부인하거나 별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낮은 자존감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좀 주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왜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해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을 이제 겪게 되는 건데, 허지원 교수는 이제 절대적 수준의 높은 자존감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이란, 이분이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부모의 손이 전혀 필요 없는 아이처럼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의 동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스스로가 나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상태 자존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직장에서 보면 저 사람 정말 자존감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사실은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뿐인 거고, 사실은 그 사람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을 이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척해야 된다라는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하기, 또 누군가 중립적인 이야기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과잉 방어하고 정색하고 이랬다면 그거를 잠깐 억제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 네. 와, 굉장히 새로운 처방이죠. 방법이네요. 그죠? 네. 예, 보통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네. 그러면 높일 수 있다까지 네. 갔었는데, 네.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척만 하라. 그렇죠. 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준의 높은 자존감은 존재하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혼자를 밥 먹는다든지 혼자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척하기. 왜 혼자 식당에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그 쭈삣쭈삣한 게 있죠. 쟤는 친구가 없어서 네, 혼자 맞아요. 왔나 이렇게 생각할 맞아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냥 쿨한 척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일을 소셜 미디어에 드러내지 않기. 네, 너무 이제 그냥 그렇죠. 네, 너무 이것저것 자꾸 들으면 자기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전 이 타이틀이 굉장히 다가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반응했었다는 거겠죠.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려 하는 거.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를 갖다가 비하하려는 게 아닐까? 난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발끈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발끈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낮은 자존감과 동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눌리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표정이 변화하거나 어떤 말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점퍼해 생각하면서 가설을 만들어 오해하지 말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우리가 스튜디오에 만났을 때 최영 아나운서님이 작가님하고 PD님하고는 막 껴안으면서 막 인사하는데 저하고는 그냥 목례만 할 때 그걸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혹시 최영 아나운서님이 나를 좀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입장 바꿔놓고 그랬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 나는 안 돼? 제가 대표님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성별도 다르고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막 너무 날 싫어하는 걸 거야, 뭐 날 좀 네. 뭐 따돌리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되게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있으면 어쩌지? 어차피 그 자리에 없으면 대통령도 험담을 하는데 그럼요. 네, 그거는 별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다만 애인이 나를 하찮게 여기면 어쩌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런 경우에는 그건 헤어지는 게 좋다. 당연하죠.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책 전체에서 사실은 제일 좋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나의 모토를 삼고 싶은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만큼은 그 관대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전전긍긍 살 필요도 없고 짓눌리는 감정으로 새벽에 눈을 떠 치받치는 불안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무의미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한 처방을 네. 내놓고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그 배치가 되는 것일 수 있는데 굳이 무슨 삶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그냥 어떻게 살까 이것만 좀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뭐 왜 나는 이 세상에 나왔는가 뭐 이런 너무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그 가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왜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저도 대학교 철학 시간에 이 단어를 듣고서는 나는 집안에서는 안 그런데 밖에 나오면 굉장히 착한 학생인 척 가면을 쓰는 정말 이중적 인간이야.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다. 아하. 네.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자기가 쓰는 가면과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가면이 똑같다면 그거는 병리적 상태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을 때 쓰는 가면과 사람들 만났을 때 또 온라인에서 그 가면은 다 다른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새롭게 생각해보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인 자녀와 이제 그 부모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사실 많이 와닿았었는데 저도 사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별로 사이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지금의 굉장히 나이 든 세대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애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또 어린 나이에는 사회적 압력으로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로 자라온 세대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그럴 때 그걸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었고 다만 그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던 건 사실이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그 나이에 알맞게 형편없이 미숙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가족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 분노를 표출해야 그게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남이 화내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카타르시스지 자기가 분노를 표출한다고 그래서 그게 카타르시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더 나빠지죠. 더 안 좋아지죠. 네. 후회하고 그렇죠. 예, 또 자책하게 되고 내가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가족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자꾸 뒤엉켜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게 맞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뭐 낮은 자존감, 그다음에 그 완벽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께 이분이 그 제안하는 한 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자기가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이겨내려면 나로서 순진하게 행복했던 일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이 SBS 11층에 이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마다 꼭 11층에 화장실을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가본 화장실 중에서 SBS 11층 화장실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밝아요. 그 바로 유리가 크게 있어서 이렇게 빛이 확 들어오고 굉장히 밝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너무 많은 거거든요. 복잡한데요. 근데 갔을 때 거의 혼자 아니면 한 명 정도 있고 약간 녹음하기 전에 저한테 약간 리추얼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씻고 뭐 볼일도 보면서 약간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 저한테 되게 행복한 아주 짧지만 그런 순간이고 제가 작년 말에 그 대상포진이 와서 일주일간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정말 소파에 누워서 정말 며칠 동안 넷플릭스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 어차피 다 캔슬된 거기 때문에. 제 기쁨을 하시겠죠. 제가 왜 소파에 그렇죠. 그렇게 있는지 아시겠죠. 정말 먹을 거랑 그냥 딱 이불 갖다 놓고 네. 그냥 누워서 그냥 봤던 거.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 되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나 이 알람을 꺼놓고서는 잠드는 거. 전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위스키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 특히 이 허지원 교수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과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은 실제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 오전이면 요즘은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에서 책을 읽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 해가 떠 있는 동안 그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고 뭐 주말에 최근에 망리단길을 계속 가봤거든요. 요즘에 자주 다니시대요. 네, 망원동에 네. 너무 좋더라고요. 투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깨끗한 시장에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맛있는 것들을 시장에서 하는 거. 특히 호떡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게 됐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나한테 어떻게 보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행복한 순간들을 아주 소소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인용한 아프리카 속담에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이 시간에 깨닫게 되는데요. 네. 허지원 선생님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이 책의 제목에서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도 알아야 되고 남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잘하자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차피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좋았던 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딱 하나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여기만 골몰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말고 이 단어를 꼭 기억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호 대표님과 함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허지원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얘기 나눴습니다.